30년을 꼬박 일했는데 은퇴하자마자 통장 잔고가 영원히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를 편안한 삶의 시작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존엄, 관계, 심지어 건강까지 흔들어 놓는 일입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돈이 없으니 사람이 작아진다고. 은퇴 후 통장에 남은 잔고는 그 사람의 삶을 말없이 증명합니다. 문제는 그 잔고가 수입이 줄어서가 아니라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생긴다는 점입니다. 실패의 원인은 단 하나. 은퇴 후 삶을 막연하게 생각했다는 데 있습니다. 김미영 씨 65세, 전직 은행원은 늘 남들보다 잘 준비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정년퇴직까지 마치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모두 받을 수 있는 안정된 조건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은퇴 3년 만에 그녀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고정적이었지만 예상 못한 지출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며 병원비가 크게 늘었고 자녀의 결혼비용과 손주의 돌잔치까지 책임지다 보니 연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노후는 단순히 내 생활비만 있으면 된다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가족과 사회적 관계까지 모두 감당해야 했죠. 결국 그녀는 서울 외곽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전세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안정적이라 여겼던 퇴직연금과 국민연금만으로는 예기치 못한 인생의 굴곡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정재훈 씨 60세, 전직 교사입니다. 그는 사학연금 수령자로 은퇴 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고정 수입이 보장됐지만 은퇴 이후 급격히 무너진 삶의 리듬이 문제였습니다. 은퇴와 동시에 목적을 잃어버린 그는 처음 몇 개월을 쉰다는 명분으로 보내다가 점차 무기력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금으로 생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삶의 질은 계속 하락했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쓸 곳이 없었어요. 누굴 만나야 할지도 모르겠고 하루 종일 TV만 보다 보니 내가 점점 쓸모없어지는 기분이 들었죠. 준비된 건 연금뿐, 삶의 방향과 취미, 인간관계는 준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1년이 지나서야 지역의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다시 삶의 리듬을 되찾기 시작했지만 그 1년은 아주 길고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박영철 씨 70세, 전직 군인은 군인연금 수령자였습니다. 군 생활 중 내내 은퇴 후에는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금액도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작 연금 이외에 어떤 재무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적연금은커녕 자산운용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그에게 연금은 쓸 돈이지 불릴 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물가 상승률에 비해 정체된 연금으로 점점 더 빠듯한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은 매달 들어오는데 점점 가난해지는 기분이에요. 예전엔 외식도 자주 하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녔는데 이젠 집에서 버티는 게 일이에요. 은퇴 이후 돈을 관리하는 방식이 준비되지 않았던 탓에 그는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수입 속에서도 점점 더 위축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는 각기 다른 배경과 연금 구조를 갖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은퇴 후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문제는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어떻게 준비했는가가 본질입니다. 첫 번째 실패는 예상 계획의 부재입니다. 김미영 씨처럼 예상치 못한 가족 지출이나 건강비용,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은퇴는 아무리 연금이 있어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월별 예산표와 함께 비상자금 계좌를 따로 두는 등의 디테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실패는 삶의 구조를 디자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재훈 씨처럼 돈은 있지만 삶의 의미가 없다는 상황은 결국 우울과 무기력으로 이어지며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쉼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을 설계하는 작업이어야 합니다. 은퇴 전에 취미나 봉사활동, 사회참여활동 등을 미리 탐색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실패는 연금 외 수입원 확보 실패입니다. 박영철 씨처럼 공적연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삶의 여유를 갖기 어렵습니다. 투자나 자산운용, 혹은 파트타임 근무나 1인 창업 등으로 적절한 사적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은퇴 직후가 아니라 최소 510년 전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창업은 실패 확률이 높지만 은퇴 전 경험 기반의 확장은 성공 확률을 높여줍니다. 통장 잔고 영원의 은퇴는 단 하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30년 동안의 무계획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반대로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은퇴는 오늘부터의 작은 계획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자산이 얼마인지, 월 평균 지출은 어떤지, 공적사적연금은 어느 시점부터 얼마나 나오는지, 노후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설계하고 싶은지 하나하나 점검해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은퇴는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무섭게 만들 것인지 기대하게 만들 것인지는 전적으로 지금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나의 은퇴를 새롭게 설계할 시간입니다. 은퇴 준비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막연한 기대라는 점을 짚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왜 그 준비들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꼭 필요한지 설명해 볼게요. 첫째, 노후 자산 관리는 단순히 돈 모으기만이 아닙니다. 경제학과 행동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일을 낙관적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준비하지 못하곤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를 기반으로 한 재무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액과 예상 생활비를 명확히 계산하고 물가 상승률과 예상 수명까지 감안한 현가 계산을 통해 은퇴 후 필요한 총자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막연한 걱정을 구체적인 목표로 바꿀 수 있고 그 목표를 향한 준비가 가능해집니다. 둘째, 건강관리가 노후 준비의 핵심이라는 점도 과학적으로 뒷받침됩니다. 의학 연구에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은퇴 후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실제로 만성질환이 있는 은퇴자의 경우 의료비가 전체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것이 예상치 못한 재정 위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꾸준한 운동과 영양관리, 정기검진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재정 안정성과도 직결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결국 자산을 깨서 치료비로 써야 하니까요. 셋째, 노후의 정신적 사회적 준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는 은퇴 후 사회적 고립과 무기력이 우울증과 인지기능 저하의 주요 원인임을 밝혔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관계가 단절되면 정신 건강도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은퇴 후에도 취미, 봉사,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뇌 건강과 스트레스 완화, 심리적 안정에 크게 기여합니다. 일례로 꾸준한 사회적 활동을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인지력 유지와 정신 건강에서 현저히 우위를 보인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수입원 확보의 필요성입니다. 연금이나 저축만으로는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어렵고, 투자와 같은 금융 상품을 통한 자산 증식도 검토해야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통해 자산을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물론 투자에는 위험이 있지만 은퇴 준비 과정에서 위험 관리를 포함한 재무 설계는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물가 상승이나 경제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는 은퇴를 단순히 쉬는 시기가 아닌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과정으로 인식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한 준비가 노후의 경제적 안정과 정신적 건강, 그리고 삶의 질을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나의 재정 상황과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망을 꼼꼼히 점검하며 필요한 준비를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은퇴 준비는 한꺼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꾸준한 작은 노력의 누적임을 꼭 기억하세요.